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뱃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윗몸 일으키기만 해서는 뱃살이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런 상황까지 이제 겹쳐지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뱃살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쉽게 빠질 수 있고 또 건강하게 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편유외과 김준영입니다. 여성분들은 이걸 평생 숙제로 한다고 합니다. 이 다이어트인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전체적인 몸매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와, 뱃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뱃살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쉽게 빠질 수 있고 또 건강하게 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운동을 아무리 해도 뱃살은 왜 안 빠질까요? 뱃살은 또 장 상태와 굉장히 또 관련이 많고 또 지방을 가장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는 부위입니다. 물론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지만 저는 조금 더 몸에 있는 스트레스를 좀 더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뱃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는 항상 스트레스 반응을 통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초반에 빨리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는 신경계가 작용을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꾸준하게 없애는 거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굉장히 이제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만성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콜티졸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운동을 과격하게 한다. 과격하게 하는 것 자체가 신경계의 활성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콜티졸의 분비량 자체도 느리게 되거든요. 내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얘기하지만 먹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혈당을 올리면 그게 또 콜티졸의 반응을 또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내 척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몸의 균형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자체가 만성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콜티졸은 단백질을 녹이는 작용을 합니다. 세포 손상이 벌어지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는 것이 콜티졸이라는 겁니다. 이게 장기간 계속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생길 게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인 없이 좀 불편하고 아프다, 아니면 급성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된다, 피부에 뭔가 자꾸 생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스테로이드가 쓰여지게 됩니다. 자가 면역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오랜 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내 몸에서 세포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 몸에 만들어지는 콜티졸, 그러니까 내가 만성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때죠, 그런 상황까지 이제 겹쳐지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그게 바로 관절 부위인데요. 관절 부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척추의 관절들입니다. 척추의 관절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움직일 때 약간 이렇게 이제 빡빡하게 움직여야지 되는데 이런 구성 성분들이 녹아버리게 되면 건들건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경을 필요 없이 자극을 하게 되고 디스크를 쉽게 망가뜨려서 결국은 신경의 손상까지 초래하게 되고 거기에 반복적인 육체 활동을 계속 이제 초래하게 될 경우에 문제들이 쉽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 있을 때는 내 몸에서 독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 독소를 이렇게 떠돌아다니기는 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한 곳에 모아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방인데요. 우리 몸에서 비교적 대량으로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뱃살이 되는 겁니다. 뱃살은 뭐 피하 지방도 있고 내장 지방도 있는데 둘 다 콜티졸이 많을 때 비교적 더 쉽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많은 양의 인슐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방이 더 쉽게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조금만 이렇게 먹는 거 조심하지 않으면 뱃살이 쉽게 나오게 되는 거죠. 혈액순환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또 쉽게 이제 뱃살이 찌게 되는데요. 수술을 하신 분들, 병세가 조금 깊으신 분들, 호흡이 조금 딸리고 산소 공급이 내 몸의 구석구석까지 충분히 되지 않는 분들은 뱃살이 훨씬 더 쉽게 쌓이는 몸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운동도 있나요?
제일 첫 번째는 너무 과격한 운동이에요. 과격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하는 운동들은 체중을 빼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몰라도 뱃살을 적극적으로 빼주는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에어로빅이나 뭐 발레 같은 뭐 그런 몸의 구석구석을 이제 사용을 해야지 되는 이런 운동들이 내 골격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을 때, 관절이 약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내 몸에서 문제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문제를 많이 만든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콜티졸 수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고강도의 운동을 계속 이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문제예요. 또 뱃살을 빼기 위해 가지고 뭐 윗몸 일으키기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윗몸 일으키기만 해서는 뱃살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팔뚝살을 없애기 위해서 팔을 계속 운동을 해도 팔뚝살만 빠지는 건 아니다. 내 몸 전체의 상황 자체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몸 전체에서 지방의 비율을 줄이도록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운동을 해서 이제 없애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과격한 건 좀 피하시고 음식을 꼭 조절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척추랑 경추만 바로잡아도 장이 좋아지나요? 내장 지방 또 뱃살, 이거는 장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은 사실 문제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축적을 이제 하도록 시스템이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곳에 지방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에 이제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은 장이 나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쉽게 생기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장으로 나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 몸에서 처리가 돼서 빠져나갈 때도, 물론 뭐 소변이나 땀으로도 나갈 수 있지만 많은 양이 간으로 이제 빠져나가서 장으로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요.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재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은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영양분도 우리가 장을 통해서 흡수를 하긴 하지만 나쁜 것들도 장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장의 주변에 지방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염증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되면 점점 더 뱃살은 많이 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율신경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콜티졸의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신진대사가 이제 좋아지잖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산소와 좋은 영양분은 가고 찌꺼기는 잘 청소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세포가 이제 회복이 잘 되겠죠. 그럼 면역력들이 이제 향상이 되고 근육 세포의 활동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실제 내 몸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는 것은 당신의 뱃살에도 이 자율신경계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자세 교정이나 호흡법만으로도 체중이 줄어들까요? 그거 충분히 이제 사실일 수 있는데요. 물론 똑바로 앉는 것도 뭐 자세 교정이지만 이 자세 교정이 뭐 똑바로 앉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특정 자세로 계속 유지한다, 이게 이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내 몸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운동들이, 사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가, 뭐 필라테스,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이제 꼽지 않습니까? 밸런스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빠른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고, 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적긴 하겠지만 신체의 밸런스를 맞춘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요. 또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산소가 있어야지 뭔가를 태울 수가 있거든요. 태워야지만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호흡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양을 집어넣어주고 그것이 내 몸에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이 호흡법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탈수 상태이거든요. 우리가 숨을 아무리 깊게 이제 들여 쉬어도요, 폐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폐에만 있으면서 우리가 산소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산소가 녹아 들어가야 돼요. 폐포라고 하는 곳에 이제 탄소가 나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여기에서 바뀌고 하는 그 마지막 단계인데요. 거기에는 폐포의 점막에 산소가 녹아야 돼요. 그것이 폐포를 뚫고 나가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지대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해져야지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혈액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들어가서 적혈구에 산소가 붙어야지만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 중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호흡을 내가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안 돼요. 혈액을 타고 간다 하더라도 혈액의 95%가 물이에요. 근데 물이 없다는 거는 압이 낮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혈압이 낮다 그러면 멀리까지 가지를 못하잖아요. 혈압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것도 수분과 아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뭔가 개선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내 몸이 탈수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요. 호흡이 좋으려면 등 척추가 당연히 좋아야지 되고, 등 척추는 결국 목과 골반의 합작품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체의 밸런스, 특히 척추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만큼 기본적인 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관심 있을 뱃살, 내장지방, 이것이 자율신경과 어떻게 관련가 되어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 뱃살을 관리하는데 조금 더 요만큼의 지식이 좀 더 추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오.